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오셨는데요. 2차전지 지킴이 아닙니까? 2차전지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올해 이제 미국 주식 시장보다는 차별화돼서 네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들인데 2차전지는 여전히 눌려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취임에 대한 우려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도 네네. 별로였고 그죠? 현재 수익률 현황 어떤지부터 체크할까요? 네. 연초 대비 네. 주시장은 좀 좋은 상황인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포함해가지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률 뭐 최상위권에 있는데 여전히 2차 전지는 부진합니다. 요거는 사실 1월 2일 2025년부터 다시 2025년부터 다시 집계를 했는데요. 평균 수익률이 지수 딱 수준입니다. 지수 정도, 그러니까 1월 달 들어서는 지금 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5.3% 정도 나오니까 지금 사실 지수도 5%대 상승을 그렇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우리가 또 약한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지수 정도는 쫓아가고 있다. 네, 연초대로 지금 그렇게 맞습니다. 봐야 25년도 들어서는 지수 정도 나타내는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의외로 지금 두 자릿수 보이는 수치를 나타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안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4% 정도 수익을 나타내고 있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한 13%,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도 한 12%, 그다음에 뭐 TC스틸 같은 경우도 10%, 나노신소재 12%. 확실히 하이엔드 쪽 소재단에서 좀 차별화된 그 주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 많이 올랐겠죠. 네네 맞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이슈이긴 그렇죠. 하지만 유리기판 이슈긴 하지만 요거 포함하면 당연히 더 수치가 맞아요.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최고점 대비로는 평균적으로는 여전히 67% 정도 하락을 나타내면서 전혀 고점 대비 회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근데 수익률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추정치 아마 올해 1분기에 한 번 더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뭐 행복회로나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1분기 실적 하향 조정되기 그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주가가 실적 많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좀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쉽게 못 올라서 그렇지 사실은 뭐 이제 아래쪽으로의 흐름들은 바닥을 좀 다진다고 봐야죠. 설령 뭐 트럼프가 나와서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좀 움직이더라도 그것도 사실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상당 부분 불확실성인데 확정이 아닌데 이제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이 나올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주가에는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슈하고 업황 실적 체크해 볼게요. 네네. 최근에 LG엔솔 말씀 주신 대로 실적이 나왔는데 뭐 역시나 시장 예상한 것처럼 부진했습니다.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포함하고도 2,255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적자를 기록한 원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GM하고 혼다 쪽 4분기 물량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대략 전 분기 대비 20% 정도 감소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폭스바겐 전기차 물량도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59% 정도 하락했는데 다만 62%대 가동률에서 59% 하락이니까 이 정도 3% 정도 하락은 충분히 어느 정도 그 벌크업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SS 일부 물량에 관한데 ESS 일부 물량 관련돼서 올해 1분기로 좀 이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회성 비용을 3천억 넘게 떨었습니다. 여기에는 구형 비싸게 산 이 리튬 원재료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불용자산 폐기한 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억 이상의 일회성 비용을 떨궜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할 경우에는 역시 700억 흑자가 됩니다. 그러네요. LPC 포함하고 그죠? 맞습니다. 제외하면 흑자네. 하면 흑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실적에 대한 그 하방 경직성이 올해 아마 1분기를 기점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이 LG엔솔 이 포함해서 배터리 셀 업체들의 소위 말하는 언제 그 실적 회복세를 예상하는 거는 지금 2분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올해 2분기는 실적 회복세를 예상을 하는데 지금 실적 회복세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판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미국의 판매 데이터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고 전월 대비로도 13.8% 증가했습니다. 유럽은 아직 12월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유럽은 11월 데이터를 보면은 전기차 순수 전기차 쪽에서는 11월 데이터가 약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하고 모델 3가 앞으로 이제 그 모델 Q도 나오고 그 저가 모델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월 달에서 이 글로벌 판매 대수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11월 글로벌 전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36% 증가한 97.7기가와트입니다. 이 수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최고 좋았을 때의 수치가 아닙니다. 굉장히 부진했을 때 거의 최저점 수준의 수치가 지금 97.7 정도로 기록했고요. 아마 이게 월별로는 100기가와트시를 충분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이 대략 14%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SK온이 27% 증가했고 삼성 SDI가 11월 달에도 역시 부진했습니다. 22% 감소했고요. 최근에 엊그제 이제 S&P 글로벌에서 올해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17% 늘어난다고 했고요. 미국에서 36% 증가한다고 했고요. 유럽에서 43% 증가한다고 한 반면에 중국은 오히려 19%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된다고 했습니다. 의원에 지금 사실 중국의 내수 쪽이 성장률을 맞습니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상당히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 전기차 판매 피크아웃 우려가 솔솔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그 첨단 생산 요번에 이제 세액공제 관련돼서 세액공제에 25개 차종, 총 40개 차종에서 25개 차종으로 감소했는데 그 리스트에 대표적으로 그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10개 차종이 전부 리스트에서 제외됐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는 상당 부분 그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CATL이라든지 일부 업체가 오히려 조금 그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유일하게 닛산도 좀 제외가 됐고요. 차종이 현대차 그룹의 제네시스 GV70이 최초로 포함이 됐고요.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도 역시 포함됐습니다. 기아가 EV6랑 EV9까지 포함되면서 현대차가 지금 총 6종에 추가로 신규로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사실 그 밸류체인인 SK온이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새롭게 한 거는 LG 엔솔은 14종에서 8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대거 포함되면서 8종으로 늘어났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6종 기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삼성 SDI가 다행히도 스텔란티스 조인트벤처 공정이 앞당겨지면서 지금 한 개 라인이 포함이 돼가지고 한 종이 들어갔는데요. 요게 2025년도에 스텔란티스 신규 차종이 4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도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포함해서 이 3종에 대한 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도에 그 맥커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생산량을 44.9% 감소함에 따라 니켈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 1등이기 때문에 이 원소재 관련돼서 공급량이 35% 이상 줄어들면 니켈 가격도 좀 상승할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트럼프 관련돼서 나온 이슈는 1월 22일 이후에 좀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 업체들의 실적은 2분기 정도를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으로 보셨고요. 그러면 2차전지 주식들의 밸류는 어떤가요?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밸류도 좀 떨어졌는지 물론 이제 뭐 이익도 같이 떨어졌으니까 그죠? 이 떨어지는 폭은 적을 텐데 밸류에이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25년도 그 지난달에 제가 봤을 때 한 67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평균 72배까지 올라간 건 말씀하신 대로 주가도 같이 떨어지고 대신에 주가 떨어진 만큼 이익의 EPS 증가폭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고요. 다만 이제 26년도가 27배 정도 수준을 정상적인 수준인데 요 26년도에 대한 추정치는 한 달 전이나 좀 동일한 수준이고요. 25년도 추정치가 다소 좀 올라갔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25년도에 LG 엔솔이 88배 여전히 시가총액으로는 여전히 PER 기준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오신 여기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와 그다음에 LG화학 그다음에 그 삼성 SDI 삼성 SDI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10배 정도 밸류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단의 2차전지 밸류체인 하이엔드 소재단에서는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이 10배 미만이긴 한데 이거는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은 ITA 소재 쪽의 비중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가장 PNT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아주 매력적으로 6배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려면 PNT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실적이나 매출의 가시성하고 이 밸류에이션까지 같이 역시나 종합적으로 보면 대주전자재료가 좀 매력적이라고 보고요. 양극재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양극재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코스모 신소재 밸류에이션이 올해 가장 쌉니다. 네. 밸류는 그렇죠. 전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네. 네. 다만 무조건 밸류가 낮아지는 게 좋은 아닙니다. 성장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밸류가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서 밸류가 높더라도 기대감으로 가는 게 성장주인데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네네. 정책 모멘텀도 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이게 뭐 좀 영원한 건 아니고 그래서 결국 실적이 돌아서야 되는데 기업별로 좀 실적을 봐주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상당히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숫자가 뒷받침될지는 모르겠고 왜냐하면 올해만 예상되는 것도 지금 추정치가 엄청 깎여서 230% 정도 영업이익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LG에너지솔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 30조 매출에 이익에서 2조 한 3천억 정도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삼성 SDI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률은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8조 한 3천억 정도 매출에 이익은 2배 정도 증가한 1조 2천억 사이즈를 예상을 하고요. 역시나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성장이 전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아마 그냥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24년도에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만 선방한다고 4분기 실적이 나온다고 보면 아마 2025년도에는 대략 4배 정도 영업이익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는 엄청난데 뭐 실제 나와봐야지는 알겠지만 그런데 올해도 4배 성장, 내년에도 2배.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뭐 200% 넘는 성장을 2년 연속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작년 연초만 해도 영업이익 사이즈가 비슷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거의 700억 넘게 차이 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한 1000억 정도 흑자 전환하는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대략 250억 정도 작년 영업이익에서 650억 정도니까 포스코 퓨처엠 못지않는 한 2배 정도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요. 그 밑단 소재단에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뭐 동반업체 중에는 유일하게 흑자 전환하는데 흑자 전환 요 규모가 한 170억으로 상당히 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뭐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2차 전지 업종 안에서 올해 4분기에도 실적이 안 꺾이는 업종인데요. 아마 올해 한 300억, 작년에 한 24년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에서 올해 좀 보수적으로 잡은 데가 한 450억이고 많게 본 데는 한 550억까지 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대주전자재료도 영업이익은 한 60% 이상 성장을 예상하고요. TC스틸이 올해 한 220억 정도 영업이익 사이즈로 작년보다는 한 영업이익이 여기도 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요. 나노신소재도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 하이엔드 소재단에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한 5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의 그 정책이 나와야지 사실은 전곡점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규제가 낮게 나오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는 거고요. 네네. 예측한 것만큼 예를 들면 뭐 보조금 다 폐지하더라도 주가는 또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죠? 불확실성의 해소니까 네네.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투자 전략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기차 자체 본연의 경쟁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터리가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든 안 받든 배터리 자체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다운되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2024년도에 17% 빠졌고 올해도 20% 이상 더 빠질 거로 봐요.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면 배터리 가격의 페리티 구간이 오거든요. 휘발유차랑 견주어도 그 사실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데
그동안에는 전기차 자체의 매력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배터리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신차가 2025년도에 쏟아져 나오면서 최소 25종에서 40종 가까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거기에 보조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예상되는 게 그 모델 Q 같은 경우는 3만 달러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 테슬라의 최첨단 사양이 들어갔으면서 3만 달러 미만의 전기차를 탄다고 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거로 보고요. 이 전기차 관련돼서 잘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총 소유 비용입니다. TCO라고 하는 총 소유 비용이 휘발유차 대비 압도적으로 쌉니다. 그러면 1년 이상 탔을 때는 전기차는 본전을 뽑고도 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 불확실성도 있고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슈도 있지만 그 딴에는 전기차 본연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신차가 쏟아져 나오고 신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전기차가 소비자 선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또 유럽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 영국이랑 프랑스에서 월 매출이 깎이고 CO2 규제하는 게 CO2 규제를 더 강화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연기해달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역시도 다 불확실성이라 보고 있고 오히려 또 독일은 다시 보조금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저는 가장 중요하고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는 순간 충분히 휘발유차를 그 상회하는 수준의 이 판매량 회복이 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EV3나 캐스퍼나 GM의 에키녹스나 상당 부분 그 휘발유차 대비 매력적인 전기차는 판매량이 월별 데이터에서도 더 상회하는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본연의 경쟁이 회복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이 최근에 그 기사 낸 게 우리도 이 배터리 소재 관련된 거 보호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돼서 최근 그 뉴스 나온 거 보면 LFP에 치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원 개 배터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3원 개 배터리 쪽이 지금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유럽에서 3원 개 배터리가 24년도에 워낙 박살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5에서 45% 3원 개 배터리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평균치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아직은 불확실성과 이벤트가 남아있는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의 개략적인 수익률 이슈들 실적까지 점검했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